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사 영작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사들과 수의사들은 동물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은는이가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동물을이니까 이게 목적어, 도와줍니다니까 이게 동사.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여순으로 해서 단어만 배열합니다. 사육사는 zookeeper죠. 그 다음에 수의사는 vet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은 뭐 애니멀이고 도와줍니다니까 단어만 순서에 맞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zookeepers. 과니까 and vets have animals. 요거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영어의 대부분의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하는데 문장 말고 단어, 절, 구, 문장 이런 것들 다 그냥 언제나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and, or, so입니다. sorry. 미안합니다. and, or, 것입니다. 세 가지는 그냥 단어도 앞뒤로 연결하고 뭐 구도 앞뒤로 연결하고 절도 앞뒤로 연결하는데 항상 약속은 그거예요. 약속은 앞에가 단어면 뒤에도 단어. 근데 앞단어가 형용사면 뒷단어도 형용사. 앞단어가 동사이면 뒷단어도 동사. 그래서 앞뒤를 좀 맞춰줘야 돼요. 꼭 이걸. 그래서 얘들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등위 접속사. 등위. 등자 같을 등자거든요. 등. 문법적 위치가 같은 거죠. 위치 위자고요. 뭐 잠깐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육사들이 동물을 훈련시키면 면이 있네요. 면이 있으면 이제 원래는 사육사들은 동물을 훈련시킵니다 했죠. 다. 네. 그리고 돌고래는 점프하고 펭귄은 춤출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면을 통해서. 면은 뭐라고 했죠? 빼면서도에서 if죠. if. 그래서 이제 if라는 단어를 이 문장 앞에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기본이죠. 사육사들이 주어, 동물을 목적어, 훈련시킨다 동사니까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접속사 if가 있으니까 if 주어 동사 형식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if.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사육사들과 동물이 뒤에서 다시 나왔죠. 그리고 이것이 복수니까 사육사들은 당연히 대의가 될 것이고 동물도 역시 당연히 대명사는 대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명사가 다른 명사를 한 문장에서 반복할 때는 쓰지 않아요. 그냥 그 단어를 그냥 써주죠.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단어를 그냥 확인합니다. 그래서 if zookeepers 훈련시키면이면 train이죠. train. 동물이니까 animals. 돌고래는 점프하고 펭귄은 춤을 출 수 있어요. 여기도 go니까 이게 and입니다. and. 그러면 앞에가 돌고래는 점프한다죠. 주어 동사만 있는 거고 펭귄은 춤을 춘다가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춤을 춘다가 아니라 수 있다니까 수 있다가 뭐죠? 가능성이, 능력을 표현하니까 can이 되죠, can. 이게 이제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돌고래는, 한국말에 돌고래는 점프할 수 있고, 펭귄은 춤춥니다 하지 않거든요. 한국말은 수 있다가 뒤로, 맨 뒤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can이 사실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돌고래가 점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표현 안 되지만 사실은 앞에서 이 can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뭐죠? 영어로? dolphin이죠. dolphin. 펭귄은 펭귄이고요. 자, 훈련하면 돌고래니까 dolphins.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으니까
can jump. And 그죠? penguins can dance 하면 되겠죠. can dance. 이때 요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단어가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 기능이 똑같잖아요. 기능이 똑같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단어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수의사들은 그들이 아플 때 동물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떼면서도 중에서 when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수의사들은 이 하나가 주어가 여기 와 있고 그들이 아플 때가 됐죠. 동물을 돌봐준다니까 얘가 목적어가 됐죠. 그러면 이걸 짝을 맞춰줘야 돼요. 주어 동사의 짝을. 그러면 보세요. 수의사들은 그들이 아플 때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주어 하나, 주어 둘. 그럼 이걸 영작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결국은 이게 두 개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접속사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접속사를. 그죠? 그러면 동사가 결국은 하나는 이게 아프다죠. 아프다. 인터넷 용어로 말하면 아프다는 be sick이죠. be sick.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아프니까 이게 그들이 지금 현재 누구가 있어요? 당연히 animals가 되겠죠. animals로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고 아프다니까 are sick이 되죠. are sick. 지난번에 6차례 설명했죠? 한글로는 하나인데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그것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나 비동사 플러스 명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hen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수의사들은 뭘 하냐면 도와주죠. 누구를 도와줘요? 동물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로는 어순에서는 꼭 이게 섞여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이 아플 때 수의사들은 동물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동물이 아플 때 수의사들은 동물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글은 제가 맛보기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의 어순은 어떻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어떻다? 자유스럽다. 그러한 근간에 기초해서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동물이 아플 때 when animals are sick. 아플 때 수의사들은 동물을 도와줍니다니까 주어는 수의사 vets help animals 쓰겠습니다. 환자가 동물일지라도 수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도가 있죠, 도. 빼면서도의 도. 도는 no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빼면 동물이다죠, 동물이다. 이다 하니까 뭐가 돼요? 동사는 비동사. 삑! 자, 그래서 접속사를 먼저 써서 no. 환자는 뭡니까, 영어로? patient죠, patients. Patients are animals. 수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다는 관용 표현이 하나 있죠. 관용 표현. 수거, 이디엄. 그래서 do, 소유격, best. 자, 그래서 주어는 수의사고요. 그래서 vets do
소유격인데 수의사를 대명사로 바꾸면 they가 되고 they의 소유격은 their가 됩니다. their best. 그 다음요. 어떤 동물들은 위험해도 그들은 동물을 보살핍니다. 했죠? 자, 어떤 동물이니까 역시 뭐가 돼요? Some animals가 되겠죠? Some animals. 위험해 도니까 do가 써야겠죠? do가. 그 다음에 위험하다죠? 하다. 위험하다니까 역시 비동사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부터 써서 do. Some animals are dangerous. 그들은 동물을 보살핍니다. 했으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해도 이게 vet인지 알겠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수의사인지 알겠으니까 그들을 쓰겠습니다. they. 그 다음에 뭐뭇을 돌보다, 보살피다는 take care of나 look after라는 수거를 사용하죠. 둘 중에 하나니까 짧은 걸로 해서 look after. look after 동물이니까 animals. 자, 돌보다 take care of. 네, 아니면 look after.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간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간다면이니까 역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가면,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이니까 역시 if. 그래서 주어는 you고 동물원이니까 if you go to zoo 이렇게 되죠. if you go to zoo.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했네요. 주위를 둘러보세요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실내에서는 휴대폰을 꺼주세요.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은 어떻게 돼요? 명령문이죠. 네? 공손한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명령문은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동사죠, 동사. 동사 다음에 쓰는 거죠. 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전치사를 쓰거나 전치사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동사 다음에 명사를 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비동사를 쓰고 그래서 기본 문장 형태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주어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했으니까 주어가 없이 look 어디를 봐요? 주위니까 주변은 around가 되겠죠? 그래서 look around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치사가 사실은 보통은 접속사나 조동사보다 훨씬 먼저 배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전치사가 진짜 어려워요. 조동사나 접속사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를 좀 공부를 하고 전치사를 개념, 뜻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전치사가 있는 문장들을 또 영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